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갑습니다 노래는요. 남북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노래로 유명하죠.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동요처럼 한때 따라 부르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만큼이나 유명하게 불리는 노래인데 북한이 이 노래를 갑자기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는 91년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행사에서 여러 차례 불려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23년 말에 우리가 남북이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대남 차단 조치들을 좀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뭐 어떤 국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문화적인 부분들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한국을 주적으로 정한 이후에 이 노래 자체가 금지가 되었고 이것이 북한 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도 금지가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문화적인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대놓고 밀착 관계를 또 과시하고 있습니다. 파병 사실도 이제 만천하에 알려버린 만큼 둘 사이는 이제 거리낄 게 없다는 그런 태도인데요. 러시아도 접경지인 쿠르스크의 수잔스키 지역 해방 작전에 북한군이 함께했다라면서 실전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무너진 건물벽 뒤에 숨어 번갈아가며 표적을 향해 총을 쏩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난 뒤 폐허가 된 건물에는 러시아 국기가 꽂혔는데요. 그 옆에 나란히 흔들리는 붉은 깃발. 어깨 동무하며 군인들이 포옹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곧이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바로 북한군과 러시아군입니다. 2025년 4월 26일 러시아 연방무력은 전투 행동을 벌여 쿠르스크주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을 격렬하기 위한 작전을 완결하였다. 조선의 벗들은 연대성과 정의감, 진정한 동지애로부터 출발하여 행동하였다. 우리는 러시아를 위하여, 우리 공동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조선의 영웅들을 러시아의 전우들과 똑같이 영원히 추억할 것이다. 그동안 추정으로 여러 가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알려왔던 우리 국정원도요. 이제 구체적인 정보까지 확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15,000여 명의 병사를 파병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 아이고, 많이 숨졌네요. 600여 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상자는 모두 4,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북한군에 대해서 포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공을 세웠더니 러시아에서 훈장을 주겠다는 건데, 자,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동맹을 더욱더 강조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을 해줬고 그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감사함을 뭐 표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러시아나 지금 북한이나 누구를 향해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냐, 결국 미국을 향해 있는 겁니다. 미국에게 사실 그 지금 트럼프 정부 이전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그리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써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고립시켜봐야 우리는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숨통이 트였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와 소통할 수 있는 혈맹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트럼프에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 국가들에 대해서 뭔가 고립시키고 뭔가 배제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제어하길 원하는 스타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메시지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러시아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런 전략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요, 지난 25일이었죠. 다목적 구축함인 이른바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저 구축함인데 최연함의 진수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 구축함에서 시험 발사하는 장면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처럼 해군력 강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 저 구축함 자랑하면서 김정은이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다음은 핵잠수함이다. 뭐 이러면서. 글쎄요, 북한의 해군 전력은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최근 들어 저렇게 해군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유, 이 바다에서 뭐 또 도발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시험 발사한 순항 미사일의 경우에는 관련된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 러시아제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더욱더 결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축함의 경우에도 러시아로부터 상당 부분 그런 기술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죠.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해군의 핵 무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핵무기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될 수가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이런 핵 무장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